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내 최고의 IT 기업 하면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떠오릅니다. 네이버 폭발적인 성장 뒤에 그늘이 짙었던 것일까요? 최근 네이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업무는 과도하고 상사의 언행은 모욕적이었습니다. 야근은 일상이었고요. 피해자는 회사에 몇 차례 호소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묵인했습니다. 그냥 묵살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골이 끊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세훈 네이버 노조 지회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회장 오세훈입니다. 네, 오늘도 기자회견을 열었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저희가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네. 네, 그 중간조사 결과 고인이 왜 돌아가셨는지, 네. 거기서 저희 3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네. 그 중에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년 이상 이제 사람들이 뭐 회사의 어떤 절차나 기구를 통해서 네. 계속 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걸 회사가 무책임하게 방조하고 묵인 한 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힘들어했던 이유는 이제 지나친 업무 지시로 인해 좀 과도한 업무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정신적 압박, 이게 아마 그 고인께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원인으로 저희가 제시했던 겁니다. 회사에 괴롭다, 힘들다 그러면서 2년 이상 회사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는데 왜 회사에서는 어떤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그 고인이 가장 힘들어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제일 힘들어했던 점은 사실 저희는 고인과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근데 여러 가지 힘들어했던 점들이 저희가 파악을 한 거로는, 일단은 이 바로 가해자인 바로 상사인 임원A가 이 평가권을 갖고 있는데, 이 평가권에 따라서 저희는 모든 게 결정이 돼요.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인사적인 시스템으로 된다기보다 이 조직장의 결정에 따라서 연봉 인상, 인센티브, 보상, 그다음에 스톡옵션 해수, 아니면 지휘권 이런 그 다음에 보직 이런 것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것들에 대한 압박감이 엄청떨썩할 수 없었다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약간 책임감이 되게 강한 분이었는데, 네. 이 가해자 때문에 그 팀원들이 많이 퇴사를 한 거죠. 퇴사를 하는데 업무는 계속 더 주어지고, 그러니까 업무는 과하게 주어지면서 사람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은 없고, 예. 그리고 뭔가 부당한,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 기간 내에 할 수 없는 어떤 업무 지시라든지, 아니면 원래 개발인데 기획 업무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여럿이 있을 때도 모욕적인 언행들을 좀 많이 겪었거든요. 네. 아마 1대1로 있을 때는 더 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런 것들과, 그리고 주위에서 이제 아무리 문제 제기를 되지 않다 보니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면 네이버는요, 조직장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직장생활 매우 힘들어질 수 있는 구조겠네요. 네, 당연합니다. 바로 위에 분에게 잘못 보이면은, 바로 제 이제 인센티브나 이런 게 박살이 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임원 A씨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분입니까? 이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임원의 문제가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일 큰 건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구조적인 문제와 또 임원의 어떤 개인적인 약간 또 인성, 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권한이 많이 몰려 있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소수의 경영진에게 그 어떤 권한들이 몰려 있고, 그 몰려있는 인사평가 권한까지 몰려있고, 그걸 이제 그 밑에 조직장에게 그 모든 권한을 위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도 그렇고요. 주변에서 임원 A씨 때문에 지금 계속 조직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좀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위에다가 조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수뇌부에서도 임원 A씨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채용을 할 때도 이분이 이제 예전에 네이버 계열사 다닐 때도 폭언이나 약간 얼차려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올 때도 사람들의 되게 우려가 되게 많았고, 그래서 입사 이후에 이
채용을 한 이 경영진, 네. 지금 계속 기사에 나오고 있는 경영진인데 네. 그 경영진들에게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랬더니 경영진이 이건 내가 나한테 말하고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분이 계속 업무를 진행했던 건데 네. 한 3개월 정도 흐르고 그 팀에 이제 팀장들이 찾아가서 이분이랑 실제로 일을 해봤더니 심각하다. 예. 괴롭힘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무 조처가 없었죠. 묵살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퇴사하고 사실 그리고 문제 제기한 분들 중에 이제 팀장에서 이제 해지가 된 분들도 있고. 아이고.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퇴사를 하면서도 이분 때문에 퇴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퇴사자 했어요? 면담에서 했는데 네. 그럼 임원도 그 경영진도 그걸 들었을 테고 인사팀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처가 안 일어난 거죠. 오히려 이분은 승진을 그러니까 원래는 리더로 입사를 했었는데 임원으로 승진을 한 거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이 구조가 이런 네. 직장 내 괴롭힘 구조가 더 공고해지죠.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해진 네. 창업자 한성숙 대표가 묵인하고 방조했다.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이 여기에 있군요. 네, 그게 아마 올해 초에 이제 다른 어떤 이슈 때문에 이제 이해진 창업자와 한성숙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 질문을 하다가 뭐 이분을 지칭한 건 아니지만 네. 누구나 뭐 말하면 이분인지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제시하고 이게 사람들이 되게 일하기 싫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분이 승진했다. 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네. 그냥 우리는 뭐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서 잘 뭐 승진 시스템 동작하고 있다라는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있었고 그 뒤에도 이거에 대한 조처는 없었습니다. 그 A 팀장 임원 A시죠. 이분은 네. 그 수뇌부하고 사적으로 친분이 깊은 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관계인가요? 그건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능력이 막 어쨌든 출중한가요? 네, 그건 제가 같이 일하지 않아서 뭐라고 답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뭐 네. 그렇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도 어쨌든 경영진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경영진의 뜻에 따라서 채용이 되고 계속 유지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내야 된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구체적인 대책은 저희가 지금 아직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 조사 결과와 함께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드러났는지 진상이 완전히 규명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재발 방지 대책 구체적인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생각에는 일단 과도한 권한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사측에 몰려있는 경영진에 몰려있는 과도한 권한이 견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직원 당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예.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인사나 그렇죠. 뭐 직장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사측이 판단하고 뭐 계속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네.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결국 회사 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사측이 같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대책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러겠다고 합니까? 노조하고 손잡고 이 대책 마련하겠다고 합니까? 아니요, 아직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게 좀, 되게 답답한 게, 지금 뭐 조사하고 이제 조사 과정에 대해서 노사협의회에게 뭐 공유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노사협의회요? 노조는 아니고요. 네, 노조가 아니라 노사협의회입니다. 저기 네이버에서 노조 활동하는 거는 괜찮습니까? 노조 활동하는데 네이버에서 잘 그 권리를 보장합니까? 아니면 좀 싫어하는 편입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뭐 대놓고 뭐 탄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하지만 노동조합과 숨어서 뭔가 탄압해요, 그럼?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좀 패싱하는 그런 분위기들 있죠. 아, 지금 네. 이렇게 큰 문제가 터졌는데도 노조하고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합니까? 네, 그냥 노사협의회에 공유하겠다는 거고 일단 제가 노사협의회 저도 하고 있고 사실 노사협의회 어쨌든 구성원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진 않은데요. 근데 회사가 이제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공유하겠다는 이 문제는 꼭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네. 사실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으면 교섭권을 갖고 교섭을 통해서 뭔가 당연히 노동조합과 사측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또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불거지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완전한 소통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진 것도 사실 네. 회사는 언제나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잘한다, 네. 알아서 잘하겠다는 태도예요. 사실 알아서 잘했으면 이런 일이 불거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네. 안 그렇죠. 이렇게 근데 큰 피해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노사협의회는 사실 그냥 의견을 듣고 결정은 회사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회사가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조사도 회사가 알아서 하고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뭐 노조는 가만히 있어라. 노동자들은 네, 가만히 그런 있어라. 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꼭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거죠. 이게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의 핵심인데 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답답하고 좀 걱정이 됩니다. 좀 회사에서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 대책을 마련해야죠. 노동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제 사진은 맨날 인상 쓰는 사진만 내보내는데요.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저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7702님께서 가해자는 떳떳하고 피해자는 죽고 정말 이상한 현실에 살고 있어요. 이러한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얘기합니다. 7702님께서 저는 채용공고에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쓴 회사는 절대 지원 안 합니다. 얘기합니다. 네. 가족같이 해놓고 또 부려먹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자,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IT 업계 근무 환경 보도 굉장히 조금 이어지는데 환경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초과 근무는 일상이었고요. 1시간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다는 증언 이어집니다. IT 업계 근무 실태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지금 어디세요? 여기 여의도 좀 잠깐 오시지. 저 지금 오늘 그 손실보상법 관련해서 네.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서 회의 중에 잠깐 나와서 인터뷰로 응했습니다. 손실보상법 관련해서 농성 중이던데 아직도 하시나요? 네, 오늘 41일째 농성 중이고요. 네. 그동안 안 불러주셔서 이게 뉴스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저는 계속 농성 중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손실보상법 먼저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당정에서 소급 적용 대신에 지원금으로 피해자 지원을 하자, 폭넓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제가 이 농성 시작한 게 연초부터 손실보상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빠르게 논의를 시작하질 않아서 제발 논의 좀 시작하자. 다들 죽어간다. 네. 그래서 이제 논의가 결국 시작되었는데요. 결국에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가 기존에 하던 대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게 좀 분들을 좀 두 번 죽이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사실 그 행정명령 있을 때 손실보상에 대해서 미리 예측 가능했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게. 예. 그때 입법을 했으면 보상 범위 예측도 할 수 있었고 소상공인 분들께서 사실 뭐 보상 금액도 금액이지만 자신의 삶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보상을 받고 내 삶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오고 있어서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보상이든 지원이든 좀 많이만 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계속해서 국회에서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 현장 계신 분들은 이제 지원도 필요 없고 빨리 대출이라도 받게 해달라.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조금 제가 이 부분에서도 조금 답답한 게 그러면 지원을 할 거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그 예산 추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도 그 자료 공유가 제대로 되질 않고 있어서 네. 의원님들께서 좀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여당에서만 이렇게 너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모셔가지고 자세히 얘기 듣겠습니다. 네. IT 업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의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여기 좀 문제가 큽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지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가소노동법 위반한 점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우선 노동자 116명에 대해서 1억 2천만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있었습니다. 카카오에서요? 네. 그렇게 돈 많은 회사에서요?
그러니까요. 퇴사자분들의 또 한한 거기도 하고 조사 기간도 좀 1년에 한정돼 있고 또 게다가 본사 한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추가 조사를 하면 더 많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돈을 안 줘요? 그리고 더 있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위반도 예. 했고요. 임신기 노동자에 대한 연장 노동 시행을 한 것도 있고요. 뭐 성희롱 예방, 교육 미수 같은 다양한 노동법 위반이 있었습니다. 다양하네요. 돈을 안 주고 임신기의 노동.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심각한 같아요. 문제죠. 네. 예.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좀 문제 사업장이라는 건데요. 카카오 직원들은 굉장히 근로감독 해달라고 하면서 여러 내용을 호소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이전에 블라인드라는 그 익명 어플이 있거든요. 예.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그곳에서 한 카카오 분께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토로하면서 유서로 보이는 그런 글을 쓰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직원분들께서 많이 분노하시고 행동에까지 나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인사평가 과정이 아까 네이버에서 보니까 인사평가를 위해서 팀장이 하거나 그 윗사람이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좀 그 잘못이 있어도 이렇게 저항이 아니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던데 카카오도 비슷합니까? 인사평가 과정이? 네, 카카오나 뭐 어디든 인사평가 과정이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동료 평가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함께 일하기 싫은 직원을 꼽아라라는 그런 성과평가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아까 이제 블라인드라는 앱에 네. 그런 글을 쓰게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일하기 싫은 직원을 쓰라는 것은 사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직 문화에서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 문제 제기를 또 상급자에게 평가를 했을 때 실명을 공개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이제 나에게 이렇게 불만을 썼는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죠. 말을 하라고는 했지만. 네. 참 의원님 과거 IT 업계 IT 회사에 다니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업계에서 4년 반 정도 다녔습니다. 그때도 문제점 지적하셨어요? 네,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 지적한 문제가? 그렇죠. 사실 이제 부당 공고사직이라든지 장시간 노동이라든지 뭐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IT 업계의 자유로운 이미지와는 달리 네. 사실 이런 문제들이 IT 업계의 디폴트 값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만연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 와서도 계속해서 관련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보통 IT 업계는 수평적이고 좀 자유롭고 능력을 존중하는 그런 조직 문화로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겉보기에는 이제 옷도 자유롭게 입고 다니고 뭐 염색도 하고 그래 보이지만 실제 일을 해보면 뭐 재벌 대기업 흉내낸 그런 전통적인 노동 착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벤처 정신이라고 포장을 할 게 아니라 그저 미성숙한 노동 문화고 그냥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회사라는 게 다 그래. 영혼을 갈아 넣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걸로 이제 지나칠 일은 아닙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IT 기업 노동자들도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걸 보면 문제가 큰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는 의원님은 어떤 대책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안부터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도 이제 포괄임금제 폐지법,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거든요. 예. 임금체불 방지법, 부당 공고사직 방지법을 차례대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IT 업계 같은 경우에 또 이직도 잦고요. 노조 네. 조직률도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더욱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마냥 기업 문화에 기댈 수만도 없기 때문에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9849님께서 동료 평가라는 건 나중에 자유로운 해고를 위해 쌓아놓는 회사의 꼼수입니다. 저희 회사도 그래요. 얘기합니다. 조성빈님께서는 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노동력만이었으면 합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내 영혼, 내 자아는 절대 제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호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류호정 정의당 의원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